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그리고 이제 다음 원격 시간에는 우리 컨텐츠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교과서에 필기할 내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실시간 수업보다는 이렇게 컨텐츠로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아서 네, 컨텐츠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한 국가 안에서의 물가와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국가를 넘어가서 한 국가와 그리고 다른 국가 간의 이 사이에서의 경제, 즉 국제거래, 그리고 국제거래를 할 때 돈을 우리가 뭐 그냥 뭐 미국이랑 거래할 때도 세종대왕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의 돈으로 바꿔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환율까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국제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교과서 92페이지, 교과서 92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 92페이지의 단원명을 보니까 국제거래와 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단원에서는 국제거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국제거래란 이거를 한 번 더 쪼개보면 국제거래의 의미는 무엇이고 국제거래는 왜 할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 전에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 자, 이것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신발이에요. 자, 이 신발 보면은 이 신발은 컨버스라는 회사의 신발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컨버스가 분명히 베트남 회사는 아닌데, 자,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자,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가요? 베트남 국기가 있고 베트남 국가를 달고 있는데.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일단 베트남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면은 자, 이 신발은 미국 신발이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미국 신발. 그리고 이 사람은 박항서 감독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국제거래의 의미란 자, 생산물, 이런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 자, 어쨌든 이 박항서 감독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자신의 노동력을 베트남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가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는 것을 국제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거래의 의미는 아까 말한 것과 같고요. 자, 그럼 국제거래를 왜 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 한 국가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밑줄을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요. 첫 번째, 각국의 자연 환경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망고 맛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망고 맛이 무슨 맛인지는 압니다. 자, 근데 이 망고는요, 한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져서 제주도에서 애플 망고까지는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망고 자체는 무조건 100% 수입품이에요. 자, 각국의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망고처럼요. 자, 두 번째, 자원의 보유 상태예요. 자, 한국에 여러분 석유가 나나요? 안 나죠. 자, 근데 밖에 다니는 자동차는 석유로 갑니다. 자, 이 석유는 다 외국에서 온 거죠. 자, 외국에서 온 건데, 자, 이것처럼 자원의 보유 상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국제거래를 안 한다면 한국에서 자동차를 탈 수가 없겠죠. 뭐 요즘은 전기차가 나오긴 하지만 전기차 이전에 뭐 석유로 다니는 가솔린차나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국제거래가 없다면 뭐 절대 운행이 될 수가 없겠죠, 한국에서. 자, 세 번째는 생산 요소의 차이예요. 자, 이거는 뭐 노동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중국이나 인도나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자,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대부분의 옷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요. 자, 일단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인구수가 많다는 건 생산 요소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 인 인디아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네 번째로는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산업화의 속도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술 수준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거래의 의미, 그리고 국제거래를 왜 하는지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제거래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물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루어지겠는데 그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살짝 양상, 앞으로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것도 쪼개보면 국제거래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국제거래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좀 예쁘게 말하면 FTA라고 해요. 이 FTA가 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국제거래의 양상은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자원 상품 위주에서 자본, 노동, 문화, 창작물 등으로 바뀌었고요. 세 번째는 경제협력체. 자,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APEC이라고 읽습니다. APEC. 그리고 얘는 뭐라고 읽을까요? 나프타예요. 나프타.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나프타 등, 자, 이런 것 같은 경제협력체, 그리고 FTA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교통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 93페이지의 해보자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계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의 변화예요. 자, 1961년에는요, 뭐 철광석, 중석, 생산, 무연탄, 오징어, 활선어 등등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그렇게 딱히 필요 없는 품목들을 수출했죠. 자, 근데 2015년이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품목들이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교통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자, 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요약해서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게임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서버에 와서 게임을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겠죠.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세계화의 영향이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수출 품목도 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15년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10대 수출 품목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한국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갈 것 같나요? 자, 뭐 대부분 다 잘 나가는데요. 일단 제일 효자 품목은 이 반도체겠죠. 삼성 반도체. 자, 반도체도 굉장히 효자 품목이고요. 자, 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도 굉장히 효자 품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있죠. 애플의 아이폰. 아이폰의 부품은 대부분 한국 거예요. 자, 거기서 카메라라든지 그 아이폰에 들어간 카메라, 액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LG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LG 배터리를 사용한 것 같고요. 자, LG 같은 경우엔 자기네들 핸드폰은 그렇게 썩 잘 만드는 것 같지 않은데 부품은 굉장히 좋으니까 애플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겠죠. 자, 아무튼 TMI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일단 두 번째, 자원 상품 위주에서 자본, 노동, 문화, 창작물 등으로 수출 품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거래가 바뀌었어요. 자, 예전에는 아까 우리 해보자에서 봤던 것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것들 물건을 팔았다면, 이제는 물건도 잘 팔지만 자, 자본, 노동, 문화, 창작물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팔립니다.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누군지 다들 아시죠? BTS입니다. BTS의 빠다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행을 선도했고요. 자, 기생충도 굉장히 성공했죠. 해외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킹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을 보셨나요? 혹시 아직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한 4년만 기다렸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4년 뒤에 보시면 참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선생님이 결말을 스포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4년 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경제협력체, APEC, 나프타 및 FTA의 증가인데요. 자, 그럼 도대체 이 APEC, 나프타가 뭐냐라고 하면요. 자, APEC은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는 뜻이에요. 자, 아시아, 그다음 퍼시픽, 이코노미,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고요. 나프타 같은 경우는요. 노스, 북, 아메리카, 미, 프리, 자유, 트레이드, 무역, 어그리먼트, 협정 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회원국 간의 관세라든지 무역 장벽이 축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국제 거래를 할 때는요. 어떤 게 물론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는 건 좋아요.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와요. 자, 근데 외국의 물건은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외국 물건을 소비할까요? 국내 물건을 소비할까요? 당연히 외국 물건들을 많이 소비하겠죠. 자, 당연히 외국 물건을 많이 소비하겠죠. 자, 그러면은 국내 산업은 위축되고 줄어들고 결국 국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물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 페널티를 바로 관세, 대표적인 게 관세가 있어요. 외국에서 물건 들어올 땐, 야, 너네가 그렇게 물건이 저렴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니네 비싸게 팔아. 하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걸 관세라고 하고요. 관세 같은 것을 우리는 무역 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을 거친다. 이거를 무역 장벽이라고 얘기해요. 무역 장벽에는 관세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니네가 쌀을 이렇게 뭐 10kg씩이나 우리한테 공급을 하면은 우리 농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너네 10kg 말고 한 3kg만 3kg만 우리한테 수입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런 무역 장벽을 축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요? 경제협력체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소속되어 있고요. 나프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잖아요. 자, 여기에는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어디가 소속되어 있냐면 미국, 캐나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자, 멕시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개의 나라가 속해 있는 게 나프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등과 같은 동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은 APEC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경제협력체라고 하는데요. FTA는요, 자, 프리, 자유, 트레이드, 무역, 어그리먼트, 협정에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FTA도 이 경제협력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APEC, 나프타 같은 경우는 회원국 간의 서로 무역 장벽을 축소하는 거였죠. 자, 이 FTA는 계약하는 거예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이렇게 두 국가 간에서 계약을 하는 거라서 자, 두 나라 간의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축소하는 것을 FTA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자,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관세를 조금 줄여주거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여올 때 수량 제한을 없애는 등 이런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TMI를 하나 얘기하자면 미국과 FTA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8년인가 그때쯤 FTA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때 이 미국과의 FTA를 굉장히 반대한 업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FTA를 굉장히 반대한 직종이 어디일까요? 자,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그 중에서도 한우농가예요. 한우농가. 자, 여러분 미국 소고기는 한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자, 한우가 굉장히 비싸죠. 자, 굉장히 비싼데 자, 미국산 소고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품질은 한국산 소고기가 훨씬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비싼 만큼 훨씬 맛있고 육질도 좋아요.
자, 그래서 한우농가에서 이 FTA를 체결할 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야, 미국산 소고기 들여오면 한우농가 다 죽으란 얘기냐? 한국 소들은 뭐 그럼 팔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뒤로 뭐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산 소고기도 잘 소비가 되고 있고 한우 농가들도 잘 살아가고 있고 네, 그런 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우린 FTA라고 하고 이거를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합니다. 얘가 하는 일은 두 나라 간의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축소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일단 중간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했나요? 자, 국제거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끼리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거나,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를 한다 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에이펙에 속해 있다고 했어요.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거나 삐리리를 체결하여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삐리리는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합니다. 이 FTA를 체결해서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자, 우리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앞부분만 조금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94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교과서 94페이지로 넘어가고 자, 국가들끼리 그래요. 국제거래가 뭐 증가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FTA를 통해서 뭐 관세도 줄이고 무역 장벽 없애는 거 알겠어요. 자, 근데 일단 거래를 하려면 물건이 오고 가면 돈도 오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이랑 거래할 때 똑같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뭐 카카오페이로 돈을 쏠까요? 아니죠. 그 나라의 돈을 지불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그 나라의 돈을 지불할 때 환전을 하게 되는데 환전, 자, 돈을 교환하는 거죠. 돈을 교환해야 되는데 자, 이때 교환할 때 비율을 우리 환율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환율 변동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 지금 시간에는 일단 이 첫 번째 환율이 뭔지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환율이 뭔지 한번 보면 환율의 뜻 그리고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는 게 뭔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의 뜻은요. 네, 환율. 자, 환율은 교과서엔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나라의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을 우리 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나라의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 기호로 표시할 때는 자, 분자가 원, 그리고 분모가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원 퍼 달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 자,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10월 5일 기준으로 한 환율이에요. 10월 5일 기준으로 한 미국과의 교환 비율인데 1188.7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1188.7 원,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달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1달러에 1188.7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184.17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응용해 보면 자, 중국 돈의 단위는 위안이라고 해요. 위안이라고 하는데 자, 188.17 원이 1위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이나 이 중국 돈, 중국 화폐, 위안과의 교환 비율, 그리고 원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보면은 이게 주식 차트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최고는 1189라고 써 있고 최저는 1184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그러면 교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 차트처럼 계속 왔다 갔다 위아래로 흔들흔들 하네요. 자, 그래서요, 보면은 환율은요, 가격처럼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변동하냐면요.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가격이 우리 어떻게 결정됐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됐죠. 외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화폐를 줄여서 외화도요, 외화의 수요와 공급으로 환율이 결정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단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성공하셔야 출결이 처리된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션. 자, 오늘의 달러 환율은 얼마일까? 자,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달러 환율은 얼마일지 밴드 게시물 비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밴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비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비밀 댓글보다는 밴드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환율이 바뀌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